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저희 채널에 들러주셨다는 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시간이 왔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공룡이 살던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공룡이 탄생하고 나서 그 유명한 운석 충돌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그들이 지구상에서 어떤 생애를 보냈는지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거대한 도마뱀들과 함께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첩기. 과학자는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전체를 여러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6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인데요. 한편 공룡이 살았던 것은 중생대로 삼첩기, 쥐라기, 백악기 등 세 하위 구분으로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삼첩기와 이를 포함한 중생대는 약 2억 5,200만 년 전, 고생대가 페름기와 함께 종언을 맞이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큰 고비가 된 것은 페름기 말에 일어난 악몽과도 같은 대멸종이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 바다나 육지에 서식하던 방대한 수의 생물종이 멸종합니다. 특히 대형 척추동물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석형류에 속하는 측파충류와 거구를 자랑하는 수국류 등 페름기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던 동물을 비롯해서 그 외 많은 종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과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잃어버린 생물의 다양성이 회복되는데 약 3천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의 상하 관계도 뒤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선두에 군림하던 수국류의 생존은 중생대 전체를 통틀어 야행성의 작은 포식자와 부육식 동물만 남아 비극적인 삶을 연명했고, 세계의 패권은 점차 파충류의 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대형 척추동물 중 멸종을 면한 몇 안 되는 종으로는 악어 혹은 거대한 도마뱀을 연상시키는 지배 파충아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룡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일족 중 가장 오래된 것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것이 에오랍토르입니다. 삼첩기의 공룡이라는 건 대체로 그 말에서 연상되는 거대한 도마뱀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에오랍토르나 그와 비슷한 라겔페톤, 라고스쿠스는 움직임이 빠른 소형 파충류로 당연히 대형 포식자의 위협을 피해 자신과 같은 작은 사냥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공룡은 오르티노스쿠스나 에토사우루스 같은 더 큰 다린 파충류의 공격을 피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삼첩기 시절 북극에서 남극까지 퍼져 있던 초대륙 판게아는 아직 분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후는 온난하고 매우 건조했으며 이 하나로 연결된 초대륙 대부분은 반사막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 평원도 물론 많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치나 소철, 침엽수 등 원시적인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자 식물의 대두로 다른 종이 생물권의 일부로 내몰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오늘날보다 훨씬 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였습니다. 판게아 대륙은 끝없는 바다, 판사라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고 테티스해라는 내해가 있었고 그곳에도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토사우루스나 최초의 수장룡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생 파충류가 바닷속을 지배하고 얕은 물에는 몸길이 2m의 판치류도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쥐라기. 쥐라기는 2억 130만 년 전 우리가 아는 대량 멸종으로 인해 막을 내렸습니다. 페름기만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물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는데요. 육상에서는 단 1만 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파충류와 양서류, 단국류, 식물의 많은 종이 멸종하였고 해양 생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멸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초대륙 판게아가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지구에 다시 변화를 가져왔죠. 쥐라기는 바로 공룡에 의한 지배가 시작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척기에 경쟁하던 대형 육생 파충류가 멸종하면서 생태계 빈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쥐라기에는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유명한 공룡들이 활보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공룡들은 모두 초식동물이었고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실수로 짓밟히는 정도였겠죠. 초식이었던 용광류 외에 육식인 수강류에 속하는 공룡도 있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와 케라토사우루스, 모놀로포사우루스 등으로 그들은 다양한 사냥감을 사냥하며 생활했습니다. 보다 덩치가 큰 용광류 동료를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쥐라기 시대의 양서류는 상당히 소형화되었는데요. 그들은 석탄기 이후 현대의 악어에 가까운 대형 생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쥐라기 사이에 분추류의 양서류는 거의 완전히 멸종되고 많은 양서류가 현재의 개구리나 도룡뇽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쥐라기에 살았던 흥미로운 생물 중에는 유명한 시조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생물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었는지, 만약 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어느 쪽이든 시조새는 현대 조류와 이어지는 조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생태계에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비상동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건 익룡이었습니다. 삼척기 말에 이미 출현했던 이 익룡은 쥐라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안에는 육지에 사는 것, 바다에 사는 것, 육식을 하는 것, 부육을 먹이로 하는 것 등 온갖 종이 존재했습니다. 그 종류의 풍부함으로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이죠. 또한 쥐라기는 앞서 언급한 수국류에서 최초의 포유류가 탄생한 시기일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소형이고 화석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쥐나 다람쥐 같은 현대의 소형 설치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먼 조상들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현대의 오리너구리나 짧은 코가지 두더지처럼 고대의 포유류는 알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기. 백악기는 중생대의 마지막이자 가장 긴 시대입니다. 1억 4,500만 년 전에 시작해서 6,600만 년 전 운석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됐는데요. 백악기 초기, 지구는 다소 한랭해지고 고위도 지역은 잦은 추운 겨울을 겪었지만 이후 다시 온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곤드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은 서서히 분열되어 백악기 종반이 되자 각 대륙은 현재의 모습과 가까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럽이 큰 군도와 같은 상태라서 아직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백악기는 대형 파충류에게 있어 진화의 절정기이자 모든 생태계에 대해 오랜 지배를 누린 시대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디플로도쿠스가 육상을 활보하고 프테로닥틸루스가 하늘을 날며 프레시오사우루스가 바다를 나아가던 시절, 그것이 바로 이 백악기입니다. 공룡은 한랭기의 극지방에서도 서식했습니다. 아마도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거나 또는 깃털에 쌓인 피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당시에 많은 공룡들이 화려한 깃털에 덮여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포유류도 점점 진화해 나가며 조류들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주로 육상에서 생활했던 것 같고요. 또한 현재의 일부 과학자들은 조류를 단순한 도마뱀의 후손이 아닌 진짜 조반류에 속하는 공룡의 후손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창문 너머를 날아다니는 참새와 비둘기가 어쩌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백악기에는 현대의 피자 식물도 출현하며 단숨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덤불 속에서는 영장류 조상을 포함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소형 포유류들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세계는 낡은 중생대와 현대 자연계를 방불케 하는 새로움이 혼재하는 참으로 신기한 양상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중생대 3개의 시대에는 각각의 개별 동영상을 준비해도 될 만큼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포유류나 최초의 조류, 익룡, 거대한 양서류, 최초의 꽃, 기타 수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할 수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이야말로 저희 채널의 성장과 진화의 원천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지만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